자, 이번 책은 리더십, 기업가 정신입니다. 사실 좋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게 리더십이죠. 직원이 사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크든 작든 그 집단을 움직이려면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장을 위한 MBA 50에는 대단한 저자의 명제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또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 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 크록은 세계에서 백만장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 사업가입니다.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종이컵 세일즈를 하다가 52세에 이 본인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가 1954년입니다. 저희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그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52세는 인생의 황혼기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할 생각을 안 하시죠. 은퇴를 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까 이런 걸 할 때인데 지금도 52세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겁나는 일이죠. 이번에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운 걸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한번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이 레이 크록은 관절염하고 당뇨병을 앓았고요. 담낭 전부, 그 다음에 갑상선 대부분을 떼어낸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맥도날드입니다. 이 사업을 미국을 넘어서 현재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35,000개 매장에서 1,8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6,900만 명의 손님이 찾죠.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미지가 좀 그렇지만 저는 사업을 하는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이는 52세가 될 때까지 식당에 밀크쉐이크 믹서기 이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식당에서 그 당시에는 밀크쉐이크를 이 믹서기라는 기계를 통했는데 이게 보통 식당에 한 대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일즈를 하는데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한 가게가 8대를 가동한다는 매장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 크록이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2대도 아니고 8대를 사용할 수가 있어 한 번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의 작은 햄버거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매장의 시스템을 본 레이 크록은 한 번도 식당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업에 모든 걸 걸기로 하고 뛰어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발의 위험을 안고 로켓을 쏘아 올렸다. 그쵸? 로켓을 쏘아 올리면 폭발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52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뛰어든다. 실패하면 무슨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레이 크록은 고객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이거를 치열하게 고민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는 직원의 웃는 얼굴이야말로 맥도날드 이미지 그 자체 이렇게 여겼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매장 스태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스태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가 성장하려면 매장 스태프하고 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의 의지, 의욕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맥도날드는 피플 비즈니스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대에 와서도 어떤 기업 문화의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상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레이 크록은 이런 매장 개수를 막 늘리면서도 품질이 모든 매장에서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매장에서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하는 법을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립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대학을 설립해서 거기서 인증을 받은 사람만 매장을 열 수 있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 가맹점주 신청을 받아도 그 대학 코스에 넣어서 어느 정도 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서 인증을 받아야만 매장을 낼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상품 개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메뉴별로 이 조리 시간, 조리하는 방식 이거를 다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사실 맥도날드의 역사는 품질 표준화와의 싸움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맥도날드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후죽순 경쟁사들이 막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그 수많은 경쟁사들을 다 뿌리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이 몇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사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거를 원칙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햄버거빵, 종이 싸는 포장지, 그다음 패티 만드는 가게들을 다 따로따로 사업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장 수가 뭐 한 5개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캘리포니아 모든 50개 주에 맥도날드가 다 늘어날 거다. 이렇게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지금은 너가 공급하는 수량이 좀 적을 수 있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희 회사도 성장할 거다. 그러니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회사들을 선정을 합니다. 기준도 정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건 공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맹점주하고 물건 공급 마진율이나 퍼센테이지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칙으로 삼은 레이는 가맹점주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맹점주가 좀 더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가맹점주한테 로얄티만 받습니다. 상표로 사용하거나 어떤 이 표준화된 조리법 이런 거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출의 뭐 1% 이런 식으로 브랜드 로얄티만 받죠. 물건을 공급해서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이 원칙이 이제 나중에 빛을 발하는데요. 대부분의 후발제 업체들은 지금 한국처럼 본사가 가맹점에 물건을 팝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남기려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공급업자 이 역할을 욕심내다가 운영이나 재정의 문제에 복잡해서 업체들이 많이 탈락을 했고요. 또 다른 업체들이 독점 규제 이런 거를 겪을 때도 비켜나가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직접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끊임없이 뉴스 지면에 오릅니다. 그 뉴스는 대부분 뭐 요즘은 경영자의 갑질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뭐 그런 겁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그렇고 또 어쨌든 이 레이는 무려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런 성견 지명을 갖고 실행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건지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 레이크록한테 디트머스 칼리지 대학원생들이 자,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그렇다고 무모한 일에 달려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친 짓이죠. 하지만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걸어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무엇인가에 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합니다. 합리적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도전의 일부죠.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의 가맹점주 중에 수많은 가맹점주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가맹점주들이 교수도 있었고 군인, 학자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레이 크록은 세계에서 백만장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 사업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성공을 묻는 비결에 레이 크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장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재능으로는 안 된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고학력자의 낙오로 가득하다. 천재성도 소용없다. 이름값을 못하는 천재가 수두룩하다. 전능의 힘을 가진 건 끈기와 투지뿐이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뭔가 뭘 하다가 막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예. 레이 크록은 미국에서 벤처 정신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이 사람이 52세에 사업을 시작해서 증시 상장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일까 당연하게도 전 세계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레이 크록의 책을 읽으면서 사업의 꿈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한국어판 제목은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한국어판에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서문을 남기기도 했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온 이유 중엔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받고 영향을 받았거든요. 저도 50이 넘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었는데 사실 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한겨울 깜깜한 밤에 강물이 살짝 얼어붙은 살얼음판 위를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는 기분?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미친 짓이다. 하지만 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이 문장에 제가 꽂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할까? 그게 맞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그리고 답을 얻었죠. 이거는 합리적인 위험이다. 걸만하다. 그리고 모든 걸 걸자고 마음 먹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하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레이 크록은 5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을 뒤흔들 모험에 뛰어들었고요. 사업가로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꿈을 품었고요. 그리고 사업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제 와서 내가 뭘 새로 시작하겠어? 너무 늦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꼭 이 책을 손에 쥐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